저희는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금융권에도 많이 저희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년도 D캠프였어, 그죠? 네, 그때 처음 서비스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독서실. 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영상만 틀어놔져 있고 네. 그냥 책만 보이고 네. 손만 보이고 그렇게 몇 시간씩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세대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그 공부 방법이었던 네.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네. 바로 이제 대면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대면으로 들어.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전환을 한 게 화상 회의나 교육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2018년도부터 인연을 맺고 계시는 파란머리 아저씨 구루미의 이낭혁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줌과 경쟁하는 회사이고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님 오늘 회사 소개,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입니다. 저희는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금융권에도 많이 저희 제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화상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승진자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쪽에는 구루미가 많이 알려져 있는 화상교육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5년째 파란 머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저희 주변에서는 저를 그 파란 머리의 아저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5년쯤 됐기 때문에 뉴키즈에서 좀 불러줄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불러주고 있네요. 머리를 파랗게 물들이는 이유가 그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용자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까 그 20대가 거의 그 당시 때 7, 80%였고 여성분이 7, 80%였던 거였어요, 그때. 근데 서비스를 뭔가 좋게 만들려면, 개선을 하려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들어야 되는 거니까 네. 기획 자체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들어야 되는데 당시 개발자의 모습으로 그냥 갔더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대화가 안 됐어요. 사실 대화가 안 됐고 그냥 뭐 조금 한 30분 정도 얘기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내가 파란 머리를 하고 가겠다. 그래서 그때 파란 구름이 아저씨가 간다 해가지고 파란 머리를 하고 나타나니까 정말 수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파란 머리인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다시 평범하게 돌아가고 싶어서 까만 머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주변에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지금은 가끔 이제 까만 머리를 이제 한번 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만나는 분들이 무슨 일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까만 머리하고 집에를 가면 저희 와이프부터 애들이 전부 아빠 같지 않아. 오케이. 내 남편 같지 않아. 아빠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그냥 파란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년도 D캠프였어, 그죠? 네. 그때 처음 서비스가 이제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독서실. 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인류들이 다르구나. 새로운 인류들이구나. 그 서비스부터 좀 지금도 그 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D캠프 D-Day 때 네. 제가 나갔었고 네. 그때 세상에서 가장 큰 온라인 독서실 온라인 구루미 독서. 캠스터디에서 그때 네. 제가 PT를 했었죠. 음. 온라인상으로 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서비스고요. 네. 저희가 이제 D캠프 나가기 전에 그 타이머 같은 것들을 다 서비스에 추가를 해서 그 공부하는 시간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해서 그렇게 제공을 했었죠. 네. 왜 어떻게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고 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화상통신 서비스 자체를 무료로 오픈을 해놓고 있었어요. 네. 근데 서비스를 만들려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네.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뭔가를 하나 딱 만들기는 힘들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냥 사용자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관찰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지켜봤어요. 네. 그러다 발견한 게 사실은 구루미 캠스터디라는 서비스였거든요. 그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계기는 원래 이제 그 무슨 스터디룸이라고 하면 네. 보통 그 당시 때는 과외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막 그 서버 로고에 교재가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주로였는데
그 당시 때 이분들은 무슨 뭐 구급 행정 뭐 네. 이렇게 막 써놨는데 네. 그 영상만 계속 송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같은 게 전혀 올라오는 게 없었고 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음. 그 일명 그 방장이라는 분한테 이게 뭐 하는 서비스인지 음. 물어보고 그리고 네. 사진 좀 올려달라 했더니 정말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음. 그냥 영상만 틀어놔져 있고 네. 그냥 책만 보이고 네. 손만 보이고 그렇게 몇 시간씩 그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뭐 스터디 캠, 뭐 캠 스터디 해가지고 그 세대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던 그 공부 방법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서비스를 내놓고 티캠프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 활성화된 방은 얼마 정도 돼요? 활성화는 그래도 10,000개 정도는 돼 있을 10,000개 거예요. 정도는. 코로나 이전에 이런 어떤 MZ 세대들의 있던 생활의 문화가 이렇게 변해 있었고, 그런데 해픈 투비 터진 게 코로나가 와서 만날 수 없는, 어차피 원격으로 우리는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온 거였어요. 그때 이렇게 사업이 조금 더 확장되기도 했고 변화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캠 스터디에 집중을 하다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그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부분을 서비스를 하는 거를 우리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빠르게 구름이 빚이라는 거를 만들고 거기에 화상회의하고 화상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 만들고요. 그거를 2019년 12월에 저희가 출시를 하고 서비스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런칭한 뒤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죠. 또 그 당시 때도 사실 많은 회사들이 있었어요.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회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되게 그래도 유리했던 게 그 앞에 말씀드린 구름이 캠스터디를 공시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셨거든요. 코로나 발생하고 화상 제품을 찾았던 게 공공기관 들어가서 찾았던 게 이제 많이 이용했던 구름이었던 거였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 때는 마지막 국민과의 대화 때 뒷배경이 전부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나오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게 전부 구름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코미디 프로에서도 구름이 활용해가지고 비대면 개그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회사가 새로운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성장을 경험을 했다고 볼 수 경험을. 네, 성장을 경험을 했죠.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네, 바로 이제 대면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대면으로 돌아가. 네, 급격하게. 급격하게 이제 사용량이 줄어들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매출도 많이 줄어들고 네, 그런 상황이 됐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전환을 한 게 화상 회의나 교육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다시 또 AI라는 또 주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구름이 자체에도 그 AI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그 화상 서비스에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나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AI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썼었죠.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은 또 어떤 분야에? 기본적으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문화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네. 니즈는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금융 쪽에 그게 또 있었고, 그게 금융 상담 쪽에서도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이전에는 보험 같은 거를 가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가입을 하시고 네. 그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수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네네네. 돈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을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네. 정말 아픈 상황에서도 무조건 창구를 가셨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온라인으로 같이 가족들이 같이 그 상담원이 있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변경을 하면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니라 딸이나 뭐 아들이 대신 갈 수 있는 다자 상담 서비스를, 모바일 상담 서비스를 하나생명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희 구름이 기술이 들어갔죠. SKT도 다자 영상 통화를 제공하고 카카오도 제공하고 그런 또 툴들이 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거랑 우리 서비스의 차이 또는가 뭘까요? 단순하게 화상 통화만 하게 되면 뭐 네. 네이버나 카카오나 네. 제공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 단순하게 화상 통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상 회의나 화상 교육이라는 그
도메인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교재를 보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노트를 기록할 수도 있고, 뭐 출석을 기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제공돼야지만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화상 통화만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같이 저희는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음. 그러기 때문에 전자결제에 관련된 거를 놓거나 보험 상품을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죠. 공공기관의 화상회의를 제공하는 거에서 사실 네이버 웍스라는 데의 기본 화상회의 제품이 구루미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구루미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2달 전인가 그 제주도청부터 구루미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다른 쪽으로 확대가 될 거고,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례를 들어보니 네. 일단은 창구 자체에 대한 비용도 많이 아낄 수 있고, 맞아요. 네. 또 하나는 화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굴을 그냥 그대로 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보험 청구에 관련돼서도 되게 많은 보이스피싱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어졌다고. 그리고 시도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험사가 이제 하나생명보험. 한화생명도 있고 네. 좀 비슷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AI도 저희 거를 일부 쓰고 있는 곳이 있고, 네. 사실 화상 기술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네. 그 화상 교육을 할 때 이제 그 문서를 공유하는 거는 네. 이건 또 그 데이터 싱크에 관련된 기술이거든요. 네. 요 기술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API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네.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서비스를 만드신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해 그 기술에 대해서만 라이센스를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럼 제품 모듈화가 돼 있는 거네 벌써. 네, 돼 있습니다. 기술은 뭐 특허나 뭐 이런 걸로 보호되는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장벽이? 특허가 그 대용량 처리 부분이에요. 사실 모든 게 이게 영상이나 실시간 데이터는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네. 빠르게 처리해서 이게 회의가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술들에 대한 특허가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사실상 구루미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못 들어오게? 이 다양한 화면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영상은. 네. 이것들을 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받아서 처리를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또 한 번에 뭐 수십만 명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있거든요. 네. 그 기술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금 이런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유사 서비스가 뭐가 있었죠? 한국에? 그러니까 지금이 다 접고 있어서,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접었어요. 접었고, 네이버도 공공 부분 자기 화상을 접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죠. 구루미로 가는 거고, 사실 다 지금 하나하나씩 접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저희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들이 접는 이유는 뭘까? 그게 현명한 전략이라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화상회의나 화상교육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화상회의 얼마, 줌 얼마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커머스나 아니면은 그런 아프리카 TV 같은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미팅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전환 자체를 전략적으로 진짜 비즈니스 특화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구루미는 저희는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화상 기술을 가지고 고객들의 시간을 줄이는데 우리는 쓸 거다라는,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즐기는 그런 서비스,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보다는 그냥 화상 회의나 화상 교육을 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다른 회사는 굳이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많은 비즈니스가 있는데.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만들고 싶어요, 앞으로는? 저희는 기본이 이 일종의 비대면 서비스의 그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상이라는 거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구름이 화상 서비스 안에 AI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거고, 거품이 꺼지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구름이라는 회사가 제일 어려웠던 시기가 2020년 2월이었어요. 왜냐하면 2019년 8월 정도 됐을 때 그 캠스터디, 그러니까 디캠프도 투자를 해주시고 네. 투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캠스터디 자체가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맞아요. 모든 자금이
빨려 없어진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다음 생존과 다음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시기가 그래서 2019년 8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결정을 해서 했던 게 구름이 빚이라는 거였고 그게 이제 마침 같이 코로나와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성장을 했죠. 근데 네. 지금도 비슷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도 한 번 이제 경험을 했고 맞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일까? 근데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를 하면서 느꼈던 건 이 화상 서비스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서비스로 보이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좋은 상품을 또 다시 내놓게 되면 이전처럼 다시 또 성장의 맞아요. 더 큰 성장의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준비 없는 성장?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은 네, 그걸 어느 정도. 겪음으로써 경험이 내재화되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단단해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회사가. 향후에 이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적용 가능한 분야가 어디가 될까요? 사실 서비스든 제품이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고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객이 찾아오게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금융상품도 그랬고 올리고도 그랬어요. 올리고라는 그 캠스터디 모델도 학원에서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금융상품도 저희 API를 가지고 금융사에서 하겠다고 찾아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그 웹 RTC라는 화상 기술 표준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웹 기반의 제품은 어디에든 들어가요. 그래서 구름이 초창기 때는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그때는 그 이 글라스 쪽의 제품을 만드는 분도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OS 자체가 안드로이드하고 뭐 다른 OS를 썼는데 가볍게 만들고 표준을 지키다 보니까 구름이가 영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적용해서 그거를 뭐 데모 만들고 하고 그다음에 출시를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상이 필요한 뭐 그게 재난이 됐던 아니면 뭐 드론에 탑재가 되던 어디든 저희는 이게 탑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면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네. 창업하고 이때까지 오시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창업을 했을 때 가장 힘든 순간은 항상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성장하는 만큼 그 무게감이 진짜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거를 내가 버틸 수가 있구나. 아직까지는 버티니까. 네. 버틸 수 있구나. 그만큼 우리 회사를 성장시켰다는 그 자체가 또 엄청난 행복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놓은 이 동안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 센터장님도 도움을 주셨고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임직원분들도 계속 도움을 줬던 거고 또 밖에 있는 고객분들이나 다른 보이지 않게 도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 많은 분들이 또 나하고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되게 행복감과 고마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힘듦보다는 항상 저는 고마움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네, 오늘은 구름이의 파란머리 아저씨 이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구름이의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에 MZ세대들의 문화적 변화를 관찰하고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담은 머니투데이의 김홍일의 혁신기업 답사기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인사이트의 MC 김홍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